앞에 보시면은 섬유별 색상별 물 20리터 기준으로 흰색 기준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흰색 기준입니다. 보온 가공도 유색이냐 아니면 흰색이냐 따라서 다 달라요. 자, 제일 먼저 보온 가공의 효력을 제일 끝발이 제일 빨리 받는 게 뭐냐면 실크예요. 실크 우리 보세요. 비싸요, 싸요? 일단 비싸. 비싸니까 아까워서 안 버리고 집에 꾸역꾸역 연영해요. 면티 사서 심지어 5,000원, 만원만 좀 사주세요. 그죠? 비싸면 30만원, 50만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에 입는 티는 뭐 거의 몇만원짜리예요. 그런 거는 한번 입고 더럽지만 그냥 누른 갖다가 버린다고. 하지만 실크는 안 버립니다. 누래져도 안 버려요. 넥타이 갖다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스카프, 실크 브라우스, 한복 안 버려요 절대. 집에 다 농속에 꾸역꾸역 잠겨 있어요. 그 우리들이랑 완전히 뭡니까? 황금을 묻어놓은 뭡니까 이거? 광산이랑 똑같아요 그거가. 농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끄집어내야 돼요. 실크가 제일. 그리고 황변 현상이라든지 탈색 현상은 황변 현상이 육안으로 제일 빨리 보이는 게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죠. 밝은 옷들,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흰색 이런 것들이 황변 현상이 제일 잘 보인다고. 시커먼색이 무슨 시커먼색이 황변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그럼 두 가지예요. 밝은 옷은 황변이 빨리 보이고 어두운 옷은 탈색이 빨리 보여요. 색깔이 깡깡한 실크 같은 경우는 햇빛에 의해서 색깔이 빨리 나가죠. 그리고 세탁하다 보면 색깔도 잘 빠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멋진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밝은 건 밝은 그대로, 어두운 건 어두운 그대로. 그러면 밝은 거 같은 경우에 자 할 때 흰색, 실크 흰색에 물이 항상 모든 것을 얘기할 때는 20ml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20ml. 물 20ml. 자 실크를 봅시다. 실크 흰색일 경우에 물의 온도는 50도. 자 실크가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섬유가 망가져요. 실크는 동물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누에 고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실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50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또 유색일 경우에 실크의 유색일 경우에 염색을 할 때 실크는 60도에서 60도 온도에 염색을 해요. 보통 우리 다른 면이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뭐 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도가 100도에서 180도 사이에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면을 180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화학성분까지 다 했을 때. 근데 100도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실크만큼은 50도 안에서 60도 안에서 염색을 해놓습니다. 그럼 60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염색이 다 빠져준다고. 그래서 물 온도가 차볼수록 좋아요. 찰수록 좋은데 자 이거는 보온 가공이라는 걸 하는 건데 오늘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웨트 클리닝이고 오늘은 보온 가공이에요. 일반 때를 빼는 게 아니고 빠지지 않을 때를 빼는 거라고. 그럼 물의 온도를 웨트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찬물일수록 좋아요. 얼음물이 더 좋아요. 실크는 색깔이 안 빠지니까. 그런데 온도 50도 하면 와 이거 색깔 다 안 빠질까? 흰색이라고 하죠. 흰색. 흰색 기준. 그래서 유색일 경우에는 온도를 한 40도를 넘으면 안 돼요. 유색일 경우에. 그리고 물의 양이죠. 흰색일 때는 물의 양을 20리터 하지만은 유색일 경우에는 물의 온도도 여기서 한 10도 정도 내려가고 또 하나 물의 양을 배로 잡아야 돼요. 40으로 잡아요. 왜 40으로 잡냐? 색깔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빠져나온 색깔이 물이 적으면 농도가 진해져 안 진해져? 물 색깔이 진해지잖아. 그러면 재협착이 예를 들어서 됐다. 그럴 때 이염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의 양이 많아 보면 설령 물이 빠지더라도 물 속에 그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옷에 여고임이 안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물의 양은 색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의 양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 차이로 꼭 하세요. 그리고 자 보건제 보건 가공이잖아. 보건 가공. 보건 가공을 하려면 보건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세제가 아니고 보건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물론 세제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웨트클 이런 옷을
웨트 클리닝을 한번 하고, 웨트 클리닝하고 물빨래 하는 거죠. 웨트 클리닝을 한번 하고 보온광을 또 하느냐? 아니거든요. 한 방에 웨트 클리닝과 보온광을 동시에 끝내야 돼. 두 번 세탁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자, 웨트 클리닝을 하기 위해 들어간 세제예요. 칼라 브라이트가 웨트 클리닝 동시에 하기 위해서 웨트 클리닝도 하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복원 가공제가 이 두 가지 들어갑니다. 자, 황변 제거의 달인. 황변 제거의 달인을 준말이 뭡니까? 황달이야, 황달. 그거 말 기니까 어떻게? 앞으로 얼룩배기 2박사가 얼룩배기 2박사 안 그럽니다. 그냥 2박사. 모든 그 할 때 줄임말로 그냥 2박사.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2박사 본인은 성이 김씨인데 김박사 해야 되는데 그지? 왜 2박사 될까? 어쩔 수 없어요. 중국 가면요. 이 선생이 아주 유명해요. 이 선생. 그 프랜차이즈가 이 선생이 어마어마했어요. 국수집인데 간판에 이 선생 딱 돼 있거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또 이 박사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 노래 잘하는 이 박사. 그죠? 옥작 신나는 이 박사.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빠를 건데 나는 한 30년 넘었으니까 그 사람 몇 년 됐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복원 가공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럼 황면 제거제, 황달. 자, 이 황달이요. 황달이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황달은 한 10일 정도 되는 알칼리입니다. 알칼리이기 때문에 이 알칼리를 실크에다 넣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실크는 알칼리를 싫어요. 색깔 다 까집니다. 그리고 실크가 거칠어져요. 표면이 거칠어진다고. 알칼리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알칼리를 이어라 해가지고. 근데 알칼리 하나만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황변은 빠집니다. 황변은 빠지는데 원단이 촉감이 바뀝니다. 실크의 촉감이. 그러면 여기다가 화이팅 브라이트 이게 산화 표백제입니다. 두 개 다 산화 표백제인데 화이팅 브라이트가 뭐냐? 과산화 수소를 주 원료로 만든 표백제예요. 그거는 또 산성입니다. 산성 한 2 정도 돼요. 자, 황변 제거의 다리는 가로로 되어 있고 알칼리입니다. 복원 가공제입니다. 주복원 가공제. 그 다음에 실크에는 불호 산성이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알칼리, 이거는 산성. 색깔도 지금 보면 밝았죠? 이게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세제나 모든 것들은요, 색깔이 무색이 제일 좋아요. 파란색이 있어도 안 되고, 빨간색이 있어도 안 되고, 노란색이 있어도 안 돼요. 무색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빨갛게 해놓은 이유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정도 색감이 옷에 대도 흰색이 돼도 염색이 되진 않아요. 그냥 염료를 넣어놓은 거예요. 세제 만들 때 붉은색을 넣어놓은 거예요. 세탁 성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하지만 산성이라는 요 S 산성 돼 있죠. 산성. 여기 산성입니다. pH가 지금 2대2잖아요. 2. 5가 pH 5. 약산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거 보세요. pH가 12. 색깔이 알칼리잖아. 여러분들이 그 보실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찍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품 표면에 보면 이렇게 S 해가지고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산성이고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알칼리고 이걸 보시면 돼요. 제품마다 이거 다 있어요. 그냥 라벨이 폼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황달하고 과산화수소를 200, 200을 같이 넣습니다. 200, 200. 물의 온도, 물 20리터에 물 온도 50도에 황달, 오늘 오후에 지금 다 실습할 거예요, 이거. 오후에는 내가 강의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준해가지고 다 보고 가고 다 하셔야 돼요. 물 온도 올려놔야지. 점심 먹고 나오면 온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칼라 브라이트는 왜 넣어줘야 되느냐? 세탁을 해야 되잖아. 세제입니다, 세제. 산성 세제입니다, 산성 세제. 칼라 브라이트가 세제.
아침에 내가 뭐좀 일찍 왔는데 뭐 사장님 일단 칼라 보라이트를 넣어주고 물온도 50도에다가 복은 시간은 얼마나 합니까? 묻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 묻는 거예요. 화면이 빠져야 되지. 안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빠질 때까지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길면은 30분이고 빠르면은 10분이고 황변의 농도에 따라서 오래된 황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겨드랑이 보시면은 노랗게 돼 있죠. 이런 부분과 지금 여기 어깨는 약간 물기리한 거, 이런 데 약간 물기리한 거, 농도가 서로 다르죠. 이래 다를 때는 어떻게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내가 빨리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맞춰보면은 시간이 오래 가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원단이 시간과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원단이다. 예를 들어서 색감이 색이 흰색이다. 그러면 굳이 뭐 별도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색깔이 진한 색이다. 진한 색인데 요거는 화면이 되게 진하고 요거는 연하다. 그러면 진한 색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야 되죠. 오래 물에 나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처리 개념으로 먼저 요거를 진한 쪽을 좀 먼저 옆에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염색할 때 탈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요 연한 쪽으로 맞춰서 하면 시간이 짧아지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산화표백제 엘로스텐 있죠. 엘로스텐을 손으로 찍어가지고 손으로 찍어서 여기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한 면에다 발라주라고. 발라주고 스팅건으로 뿌려대고 하기 싫죠. 이것도 전신하기 귀찮잖아. 자, 우리가 보공 가공 용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 진한 부분에다가 엘로스텐을 발라요. 그러니까 물에 닦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원액이 발려있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얼룩 빼기 약품이잖아. 황변 얼룩 빼는 약품이잖아. 약품이 농도가 짙게 묻잖아.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물 속에 있는 거는 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하고 요 원액을 바로 발랐으니까 요건 어때요? 강하니까. 그러니까 물에 너무 담가버라고. 담그면은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동시에 빠지. 동시에 빠지는데 여기는 천천히 빠지겠지. 근데 여기는 빨리 급속도로 빠지지. 원액을 갖다 발랐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자 뭐가 또 찾으라 잘 안 보이네. 자, 요 부분에 요 부분 보세요. 황면 있죠. 요 황면을 전처리해서 빼고 하면 좋겠는데 요거 빼다가 보면 또 탈색을 일으킬 수가 있어. 사고를 잘 내는 게 황변 제거하다가 탈색 잘 되는 게 진한 원단에 황변이 진하게 묻어있단 말이야. 요거를 빼기 위해 가지고 스파팅 해놓고 막 샥 스팀을 줘가지고 황변 제거제 발라가지고 스팀을 싹 찢습니다. 깨끗해져. 문제는 요거는 깨끗해, 요 부분은 깨끗해졌어. 근데 보건 가공제에 담갔을 때 보건 가공제의 농도가 연하다든지 하면은 이 부분 빠질 때 요거하고 똑같은 동일하게 안 빠지고 연하게 빠질 거예요. 요건 진하게 빠졌고. 그럼 색깔이 여기 차이가 나잖아. 그럼 황변 제거를 하다가 탈색된 것처럼 나온다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하나의 팁이에요. 요런 부분에 황변이 있다. 요런 때도 마찬가지. 요런 부분에 엘로스텐을 바르세요. 바르고 이거를 바로 바르자마자 잡아있지 말고 한 10분 정도 방치해놓고 방치하고 있다가 그러고 황변 보건제 만들어놨잖아. 그거다 닦아보고 그러면은 어때요? 만약에 목이 돌았다.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럼 여기다 기준 둔다. 그러면 보건 가공제 많이 해야 되겠죠. 시간도 더 오래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로 빠지는 반면에 황변이 없는 부위가 손상이 간다 그래.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겁니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황변 제거할 때 특히 색상 있는 옷들은요 물에 전체 담가서 빼는 게 탈색이 안 해주죠.
부분으로 빼려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깨끗해지라고 탈색이 딱 돼버려. 깨끗해지다 보면 옆에하고 표시가 빡 난다고. 그럼 또 염색이 된다고 날라.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로스텐을 잘 응용을 하면 된다. 부분으로 할 때. 자, 다 이제 세탁 다 이제 보온 가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옷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50도 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50도 물에 들어가니까 원단이 변화가 생겼어. 촉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옷에 이 원단을 새로 처음으로 만들 때 드라이클닝만 계속 해놓으시면 되게. 예를 들어서 그런 옷에 풀기가 드라이클닝에서 안 빠지죠.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풀이 빠져 안 빠져? 빠져나가면서 옷이 힘이 없어. 그리고 실리콘 가공을 다 해놓거든. 원단을 처음 만들 때는 옷이 광택이 나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보온 가공을 하고 나니까 황면만 빠진 게 아니고 촉감도 바뀌었고 광택지도 떨어져 붙어. 풀도 빠져보고 그냥 황면만 빼가지고 그냥 주면 손님이 난리가 나요.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떼내야 돼. 옷이 촉감 바뀌었거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보건 가공을 완벽하게 하는 거는 후 가공 처리까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얼룩을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째서 안에 암덩어리를 꺼내서 그럼 암덩어리를 꺼내서 치료되죠. 그럼 집어줘야 되잖아 이거. 후 가공을 안 하는 건 뭐예요? 수술하고 한 다음에 한 꼬매서. 안 꼬매게 배만 째놨어. 배째 그냥 준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후가공이 중요한 거예요. 후가공이 마무리 제를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황면 제거하다 보면은 이 겨드랑이 부분에 노란 게 보건제 썼는데 이거 빼려고 당하는데 죽어도 안 빠져. 1시간이 지나도 안 빠져. 다 안 빠져. 빠지긴 빠졌는데 연하게 남아있어. 그거는 황변이 중에서 황변 성질 중에서 뭐야? 겨드랑이에서 나온 땀 중에 철분이 있어. 철분. 사람 몸에서 나온 철분. 피에도 철분이 섞여 있죠. 땀에도 철분이 섞여 있어요. 그 철분이 누적된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옷에 녹이 쓰는 거야. 녹이 이거 뭐로 뺍니까 우리? 녹물 제거제를 빼야 되잖아. 그럼 황변 보건강하면서 녹물 제거제 바를 겁니까? 아니다 말이야. 수산이 꼭 따야 돼. 수산. 사비돌이 수산. 이 수산, 자 수산을 만듭니다. 물 20리터 기준입니다. 항상. 수산을 200g을 넣어요. 200g. 200g이라는 건 종이컵 한 컵 보면 돼요. 종이컵 한 컵이 180이거든요. 그럼 요거 한 컵 넣으면 돼요. 넣고 그 다음에 수산 처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옷에 철분이 녹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색깔이 확 밝아집니다. 색깔이 있는 옷도 색깔이 탈색이 되는 게 아니고 옷이 빛이 나요. 원색이 팍 살아나요. 흰 옷은 더욱더 빛이 나고 빠져요. 그러고 나서 옷의 질감이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실크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실크가 우리가 실크 브라우스는 보들보들하죠. 이 넥타이가 보들보들합니까? 보들보들합니까? 맞춰보세요. 딱딱한 맛이 있어 없어요? 뻣뻣한 맛이 있어요. 부드러운 실크가 있는가 하면 뻣뻣한 실크도 있단 말이야. 뻣뻣한 실크는 뭐 실크를 뻣뻣하게 만들어놨겠어요. 가공을 해놓은 거야. 실크에다가 풀을 먹여놨는 거야. 쉽게 말하면 풀을. 그게 호발이라는 호발제를 넣었다는 거야. 전문용어로 호발제. 그래서 영어로는 스타치 가공. 풀 가공을 해놓은 거야. 이 풀 가공, 풀이 빠졌거든 말이야. 물에 들어가니까. 빠지니까 이 넥타이가 힘이 없이 허벌허벌한 거야. 그러면은 풀을 좀 넣어줘야 돼. 그럼 그 풀을 어느 시기에 넣냐? 수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수산은 빼는 거잖아. 자 보세요. 우리가 옷에서 빼는 거, 황면도 빼는 거죠. 때도 빼는 거죠. 다 마이너스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 처리하는 거. 무슨 작업? 빼는 작업이죠. 마이너스 작업이잖아. 그런데 모든 거 빼지만 빼지. 일단 넣어줘야 돼. 플러스 작업을 해야 돼. 플러스 작업. 그래서 플러스 작업을 먼저 할 것이냐 마이너스 작업을 먼저 할 것이냐. 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작업부터 문제지. 플러스 작업 시끄러워놨다가 마이너스에서 다 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빼는 작업부터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는 다시 넣어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돼. 넣는 거는 풀기와 광택, 부드러운 맛.
촉감. 근데 자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빳빳한 맛도 주면서 매끈매끈한 맞아갈 때 매끈매끈한 감도 줘야 돼. 그러면 풀은 빳빳한 감을 주고 광 실리콘은 매끄러운 감을 줘요. 이 두 가지가 다 넣어주는 거잖아. 이거를 기술을 무슨 양이온 기술이라고 그래. 우리가 쓰는 세제는 음이온입니까 양이온입니까? 음이온은 마이너스 빼기, 양이온은 플러스. 그럼 모든 세제나 비누나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어디서 뭔가를 빼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기술, 음이온 기술. 세제는 다 음이온계다. 자, 우리 머리 감았어요. 샴푸로 머리 감았어요. 샴푸가 하는 일 음이온입니까 양이온입니까? 음이온 빼는 거잖아. 머리카락에서 지방을 빼고 때를 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린스를 합니다. 린스는 넣어주는 거죠. 광택을 머리가 부드럽게 해주고 넣어주는 거. 그거는 양이온 기술. 그래서 기술이 보통 우리 세탁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술들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기술은 음이온 기술만 가지고 있어요. 음이온 기술만 가지고 온 거는 세탁 요금밖에 못 받아요. 물론 음이온 기술 100% 다 가지고는 안 해요. 한 30% 가지고 있어요. 보강 이런 거 다 하면 다 빼내야지 이제 100%를 가지고 있는데 다 못 빼니까 막 높게 봐주시다 50%. 여러분들은 100% 이제 100% 가지고 있잖아. 100% 기술을 음이온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또 이제 요거지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잖아. 양이온 기술을 넣어줘야 돼. 후 가공 기술을 꼭 넣어줘야 된다. 광실폰 같은 경우는 보세요. 50cc 물 20리터 기준입니다. 근데 옷 요거 한 개 하는데 물 20리터 후가공 하는데 물을 많이 할 필요 있겠어요? 그랬어요. 돈 많으면 약재 많이 넣으면 돼. 요 옷 한 개 잡아였는데 물 20리터 할 필요 없잖아. 10리터로 확 줄이. 반으로 딱 잘라가 10리터에는 몇 cc입니까? 25cc 넣으면 돼. 물 10리터하고 50cc 넣어보세요. 옷이 완전히 막 메가리 같다 합니다. 그냥. 메가리 같다고. 너무 많이 넣고. 실리콘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농축이라 진짜 실제 조금만 넣어도 돼요. 특히 리터 세타 같은 거 있죠. 그거 계시면 좀 보세요. 저 밑에도 하나 되죠. 이거 지난달에 한 거죠. 예. 다만 보세요. 촉감 보세요. 후가공에 그냥 광실리콘 조금 넣은 거예요. 맞죠? 예. 이거는 실도 아닌데 이거 좀 그때는 좀 처음에 물에 빠질 때 뻣뻣했잖아요. 네. 캐시미아 100%입니다. 캐시미아 100%. 후가공을 이렇게 하냐 안 하냐에서 사람 처음 와서 가만히 있어요. 캐시미아 그 느낌도 그대로 나죠. 후가공 안 하면은 보공 가공이나 웨트크림 하면 뻣뻣하게 그래요. 근데 후가공 실을 딱 하면 저렇게 바삭바삭하다니까. 그래서 원단의 특징에 따라서 후가공제 선택을 풀을 넣을 것이냐 광실리콘을 넣을 것이냐 잘 그걸 해야 돼요. 풀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풀도 HD 스타치도 있고 바루티안도 있고 있어요. 바루티안은 실크 쪽으로 쓰고 실크를 원료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HD 가공제는 일반 모든 섬유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양도 택도시 많이 넣어가지고 옷이 힘없이 만든다든지 또 풀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옷이 뻣뻣하게 만들면 또 안 돼. 그거 적당하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요. 어느 정도를 내가 써야 될까는 내가 정해주는 양은 표준입니다. 표준이고 여러분들은 쓰면서 그걸 조정해 주셔야 돼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때요?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예. 내가 어렵게 설명 안 하죠? 아니 쉽죠? 예. 그게 제 특기예요. 오래 들은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근데 이건 있어요. 사투리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서울 사람들은 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참 약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못 알아듣죠.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자꾸 인터넷으로 자꾸 보니까 말씨를 알아듣잖아요. 처음에요. 인터넷도 괜찮은데 네. 전화상으로 할 때는 내가 좀 예, 못 화난 것처럼 어떤 사람 무서워서 전화 안 하잖아요.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화 받으면 원래 투명스러워요. 원래 경상도 무심하고 좀 그래요. 한 1년 되면 세배 돼요. 그러니까 교육주 이호장이 화나가지고 전화 받는 거다.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한 10년 전에 서울 와서 강의할 때 50%밖에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더라니까. 무슨 하긴 하는데 지 양반이 무슨 뭐라 하는데 지금 뭔 소리인지. 근데 이제는 다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실크는 후광 치료까지 잘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뭐냐면 실크는 지금은 흰색을 기준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유색일 경우에는 이 보공 가공제 양을 반으로 뚝 잘라야 돼요. 특히 뭐를 자르냐 화이팅 브라이트를 자르는 게 아니고 황달을 잘라야 돼요. 알카리를 잘라야 돼요. 알카리 성분이 색깔 있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확 빠지고 연해져요. 그래서 밝은 색들은 이대로 쓰지만은 어두운 색은 요거를 반으로 딱 잘라라고. 100으로 딱 잘라라고. 그거 차이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그래서 온도를 한 20도 더 놔주세요. 30도. 그래도 잘 됩니다. 근데 한복은 안 됩니다. 한복은 보온강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복을 해보면은 자, 성공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누른 건 되는데 막 부분적으로 딱 겨울된 있죠. 이거는 빼면 무조건 탈색이에요. 탈색 시키고 염색까지 해야 돼. 그거는 더러운 기술이에요. 그거는 숙제다 생각하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룩 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탈색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 그러고 나서 염색을 할 줄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얼룩 빼기에서 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보공 가공 기술이라는 거 일단은 보공 가공 기술을 배우시는데 얼룩 빼기 기술 쪽으로 들어가면은 염색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넷째 주는 부탁이 있어서 원래 4월달, 5월달은 한 번씩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만큼은 넷째 주도 할 거예요. 염색만 할 거예요. 그날은 모든 염색 보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염색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색을 배워놓으면 얼룩 빼기 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뭐 파질 때만 염색하면 되지. 그래서 하니까 색깔 있는 실크를 할 때는 물의 온도를 약 50도가 아니고 30도로 줄이고 황달이 알칼리니까 이걸 반으로 줄인다. 그거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탈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막 걱정하는데 탈수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색깔 있는 옷을 꺾이는 현상이 생길 것 같으면 불안하면 탈수를 어떻게 해? 양탈수보다 약탈수도 하면 안 되고 그냥 타올 깔아놓고 위에다 옷 놓고 위에다 타올 덮고 꾹꾹 눌러서 제일 좋은 탈수가 그거예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기심해 같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세탁기하고 확 많이 돌리면 탈수해부터 옷 다 망가져요. 그리고 실이 약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 옷은 제가 한 10년 가까이 입었습니다. 겨드랑이 보세요. 겨드랑이 보세요. 빵꾸 나 있어요. 이런 빵꾸 나 있는 곳이 어떻게 돼요? 쫙 나갑니다 그냥. 그러면 환경 제거하다가 이게 뭔지 옷감을 주신다니까. 째진 거는 보고 못해요. 그래 짜증기 하는 사람한테 맡기든가. 근데 짜증기도 안 돼. 쫙 나가보면은. 내가 쫙 나간 어느 정도 쫙 나간지 이제 하면은 한 20년 전에 세탁소 할 때 양복 상의를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 세탁기가 안 해요. 세탁하고 탈수까지 다 되는 드라이클리닝이 아니고 반자동기가 있어요. 세탁만 되는 거, 탈수도 안 되는 거. 그래 옆에다가 여기 있잖아 탈수기, 스텐 탈수기 꺼내가지고 옷 잡아 넣어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야. 돌리는데 위에 안티 나오게 옷걸이를 가지고 사든지 해야 돼요. 그냥 돌려주세요. 돌리는데 파란기가 툭 나오거든요. 이게 뚝 떨어져 나온 거야. 파란기가. 우와 한참 안 하더라고. 그거 뭐 방법이 있더라. 근데 앞에 신우 양복집이라고 있어. 양복집이. 쫓아가다 양복 사는데 이 팔뚝이 떨어지는데 이거 만들 수 없냐 하길래 똑같은 원단 없더 아무도 안 된다. 그래 메이커를 찾아서 메이커를 찾아가 옷 만들 찾아가서 그 파는데 기성복 산다 이게. 근데 이놈 게 치수가 또 그거는 사고 난 건 100인데 이건 105짜리 없어. 100짜리는 다 팔리고 없어. 그래 양복 한 벌 샀네 상의를 사가지고 팔을 떼서 멀쩡한 새 옷을 팔을 떼가지고 이 팔만 들고 가가지고 양복집에 가서 줄이라 이거. 그래가 붙여가지고 수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더만. 그러니까 찢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멀쩡한 옆팔이 양복하면 내가 몇 년 동안 들어갔다니까. 지금은 쳐다보면 야 씨 제가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항상 이 위에 옷걸이로 가지고 잘 감았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손 좀 봐요. 옛날에 옛날 그 앞에 또 먹통 돌리거든.
스탠바리에다 들어야겠단 말이야. 기름 갖다 부어가지고 돌려가 내가 아이고 이제 녹화시가 시커멓 꺼내고 옛날에는 참 별짓 다 했어요. 역사입니다 역사. 자 실크에 대해서 실크 넘어갈 겁니다. 실크에 대해서 질문사항 모르겠다 아직 자신이 없다. 보험 강화하는데 자신이 없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지금 했는 얘기를 여기에 방송 그대로 나갈 거예요. 예, 대충 알아볼 것 같아요. 또 들으면 그때 또 들으면 어때요? 한 번 나갔던 거. 그래도 더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하루 강의인 거 나가려면 보름이상 걸려야 돼요. 또 한꺼번에 다 못 내니까 뭐 30분 40분씩 잘라서 내야 돼. 테마별로. 그럼 또 다시 보게 하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그 인터넷 강의할 때 전체를 보내지 마시고 조금 잘라서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크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요 실크만 나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에 나갈 거고 예. 면에 나갈 거고 화학습이 나갈 그 거고 자꾸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못 돌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여기 와서 이제 듣고 또 오후에 실습해보고 근데 실습에는 안 나갈 거예요. 안 내보낼 거예요. 그럼 요 오는 사람 되는 게 없죠. 오는 사람은 그만한 또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이지만 오셔가지고 한 번씩 배우는 게 좋아요. 내가 기술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 난 대수 다 주는데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만 기술에 맞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실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시죠? 네. 점심 식사가 1시부터니까 한 5분간 쉬었다가 모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